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책인 감정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닐 버튼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책을 쓴 닐 버튼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린 템플턴 칼리지의 전임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했으며 석사는 또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엘리트이죠. 이 책은 맨 처음에 마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소이다. 감정은 그곳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만든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어요. 인사이드 아웃도 보면은 그 라일리의 머릿속에 그 헤드쿼터가 있고 그 헤드쿼터 안에서 감정들, 그러니까 기쁨이, 슬픔이, 화남이, 까칠이, 소심이 이 5가지 감정들이 인사이드 1에서는 그 조종판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일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라일리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막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새로운 집을 보면서 막 그것을 굉장히 지옥처럼 느끼게 또 감정들이 막 라일리를 주도하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로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많이 떠올랐고요. 또 이 책은 보면은 26가지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태도나 욕망 이런 것도 많지만 저는 그냥 쉽게 26가지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6가지 감정들을 조금 쭉 봐보면 소모되지 않는 에너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지루함, boredom,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인 건 싫은 이유. 이건 정말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혼자였고 싶긴 한데 또 혼자이면 또 싫은 외로움, loneliness.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게으름, laziness. 요즘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게으른 게 뭔가 사회 구조적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뭔가 노력하지 않는 그 개인의 문제인가 뭐 요런 이야기 청년 실업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도 많죠. 그다음에 스스로 새긴 마음속 불타오르는 낙인, 당혹감, embarrassment, 수치심, shame, 죄책감, guilt. 그다음에 덕의 왕관이자 허영의 그림자, 교만 또는 자긍심, pride. 우리는 왜 부지위 외모에 집착할까? 속물근성, snobbery.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력, 굴욕감, humiliation. 그다음에 오르기를 바란다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 명언인 것 같아요. 겸손, humility.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또 질투인 듯 질투 아닌 결국 태도의 문제, 시기심. 그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쫓는 왜곡된 욕망, 탐욕. 괴로움과 새로운 갈망을 낳는 끝없는 감정, 욕망, desire. 판도라의 항아리에는 왜 희망만이 남아있나? 희망, hope. 그다음에 이 판도라의 상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인상 깊었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는 늘 아름답게 기억된다. 향수, 노스텔지아. 그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은 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저겐 이랬는데 하면서 그게 이제 노스텔지아 감정이잖아요. 갑자기 또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고 그다음에 또 다른 챕터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조차 뛰어넘는 욕망의 힘, 야망, 앰비션, 나와 상대를 함께 파괴하는 고통, 분노, 앵글. 우리 모두에게 삶은 하나의 투쟁이다. 그쵸? 삶은 투쟁이죠. 인내심, patience, 관계와 협력을 위한 너무나 인간적인 결단, 신뢰, trust,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용서, forgiveness. 그다음에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 공감, empathy.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 의미, 사랑, love. 과연 사랑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의미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회의가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 신뢰, 권위, 낭만을 상징하는 행위, 입맞춤. 그다음에 인간의 얼굴에서 겨울을 몰아내는 태양, 웃음.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과의 로맨스, 자존감. 그다음에 삶이 허락하는 순수한 아름다움, 경이로움. 나의 인식과 영혼을 초월하는 경험, 황홀감. 사실 저는 이 마지막 두 가지 감정인 경이롭다와 황홀함? 인생에서 막 황홀하다? 이런 감정을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간접적이게나마 경이롭고 황홀하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간접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딱 이 이 단어를 봤을 때 내가 바로 떠오르는 감정은 사실 바로 떠오르는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26가지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감정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내심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사실 학습된 삶의 태도 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능력이죠. 사실 인내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들, 사실 인내심이 있는 것도 능력이죠. 왜냐면 하나의 투자 같은 경우도 인내심이 더 잘 길러진 사람이 투자도 잘하고 미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를 조금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들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책의 제목이 감정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인 만큼 뭔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조금 더 이해해 나가는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저를 아직 완벽하게 공부하고 이해하지를 못했는데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면 입시나 고등학교 시절에 있을 때는 정말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고 또 작년에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에서는 나름대로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제가 앞으로 갈 방향성을 찾고 싶어서 이런저런 경험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두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저를 모르겠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 혼란스러울 때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더 특히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많았는데 그런 감정들이 휘몰아칠 사실 20대인 거죠. 20살이니까. 그런 저의 미숙함에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평에 나 왜 그때 인사이드 2 관람평에 그 사춘기 시절 나의 감정들을 왜 그때는 더 보듬어주지 못했을까? 왜 내 감정을 더 보듬어줄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 관람평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나왔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같은 책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에 네임태그가 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뭘까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조금 지저분한 방에 수납장들이 들어와서 그 이름표가 있는 수납장들이 들어와서 각 감정들이 이렇게 수납장 안에 제대로 잘 수납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런 분류되고 잘 수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시기심이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하겠지만 요즘은 정말 시기심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조금 어려운 사회가 되었잖아요. 왜냐면 애초에 온갖 명품 이런 마케팅들도 보면은 남들은 갖고 있는데 우린 갖지 못한 것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마케팅 전략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예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그런 시기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소비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논문을 내고 연구를 하고 야근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시기심을 막 아예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감정을 최근에 느꼈냐면
최근에 조금 제 친구를 보면서 조금 시기심, 질투를 느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게 시기심이란 감정인지 모르고 있었다가,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냐면, 시기심에 관련해서 그 시기심을 느끼는 방어 기제를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 성공이 사소하거나 실제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가깝거나 혹은 더 큰 실패의 맥락 속에 있을수록 그 성공을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더 쉬워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심은 무관심, 반감, 경멸, 우월감, 나르시즘과 같은 방어 기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인 방어 기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스토리를 볼 때 일부러 조금 의식하고 더 빨리 넘기던지 이런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그 시기심인지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방어 기제를 설명한 부분을 보고 아,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시기라는 감정이었구나를 파악을 하고 나니까 내 감정이 이해가 됐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지? 라는 고민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책이. 왜냐면 이 책은 단순히 시기심이라는 사전적 정신의학적 정의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심의 방어기제에 대한, 뭔가 방어기제나 특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며, 시기심과 비슷한 경쟁심, 그 다음에 질투, 이런 감정들까지 세세하게 그 각각의 차이점은 뭔지, 그 세세한 아주 슬라이트한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쫙 해주고요. 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인트로에서 하자면, 우리는 고급 차를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면서도 그 친구가 그 고급 차를 사기까지 들인 그 노력과 시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인페리얼하게 하잖아요. 간과하잖아요. 또 그 차를 소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과 불편함도 사실 우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시인이자 소설가인 찰스 부코스키라는 사람이 남의 여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 이면에는 생지옥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보이는 것만 부러워하지 그 사람이 그것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이면에 있는 괴로움은 시기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풍요로움은 사실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것에서도 온다라는 되게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건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또는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은 것에서도 저희는 인생에서 풍요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면 인생에서 질투나 시기심을 잠깐 느끼는 때가 오더라도 이거를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한 예가 뭐냐면 우리는 종종 은행가나 헤지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기 영혼을 희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성공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잃는다.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은 것에서도 우린 풍요로움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렸을 법한 인생을 즐기는 그 방법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잃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좀 두 번째 깨달음 중에는 시기심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시점을 지속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아까 위에서 조금 일단 관통되는 내용인데요. 시기심으로 인해 저희가 놓치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계속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가는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 없이 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힌두교의 관점을 또 빌려옵니다. 그는 그런 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을 기르고 가르친 부모와 그 부모를 기르고 가르친 조부모의 과거 업보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목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도 우린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느끼는 시기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본 이 책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 느끼는 시기심은 결국에 결국에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에게 똑같은 양이나 똑같은 질의 운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감사함이라는 그 덕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냥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 모두에게 정말 작가 말대로 운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구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누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비교하고 더 원하니까 그만큼 똑같은 운이 주어져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구나에 대한 작가의 의견에 제 의견을 조금 바꿔서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생각보다 시기심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에서 다룬 주제인 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에서 소개된 감정들 중에 인상 깊게 읽었던 희망, 사랑,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고, 그 다음에 속물근성, 향수 등 자잘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문구들이나 글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